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창업보유센터장 김승환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해볼 이야기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업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흔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만들면 팔리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파괴됐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렸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의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기업과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기업은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창업 기업은 이미 시중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교할 때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위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은 창업 기업의 이름도 그 창업가의 이름도 창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기업의 경쟁 전략은 대기업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선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의 환경 분석에 대한 이론과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봐도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왑 분석도 있고요. 산업 구조 분석도 있고 거시 환경, 동태적 환경, 정태적 환경, 정말 많은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유행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행은 유효기간이 짧고 속임수 같은 것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좀 나쁘게 표현되긴 했습니다만 학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많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이며 평균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의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페이스 팝콘 같은 경우는 트렌드는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나도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창업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트렌드에 관한 공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유행과 트렌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빼고 다 해본 것. 나만 모르는 것.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만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행이죠. 요즘 SNS 많이 살펴보시면요. 마케팅 회사들이 또는 창업자들이 이런 광고 문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먹어봤니? 아직도 못 가봤니? 이것은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을 유행에 처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집단주의 굉장히 강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 또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잘 적용됩니다. 효과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유행과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짧습니다. 창업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장에 나아가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서비스를 알리는데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인지하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짧은 유행을 따라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도 알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올 변화인 트렌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트렌드는 가장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출산율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초혼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초산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죠. 혈압약, 당뇨약 다 해도 한 달에 몇만 원 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의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기 힘들죠. 외롭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무언가와 체온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정서적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반려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미세먼지, 사계절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사는 사회에서는 공기 문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창업은 10년 뒤까지도, 어찌 보면 20년, 30년 뒤까지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하게 될 이러한 트렌드에 적합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집의 숫자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창업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에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죠. 본사에서 설비를 다 갖춰주면 스탑워치를 가지고 적정 온도에서 닭을 튀겨내면 되는, 일명 스탑워치 창업이라고도 하고 열쇠만 돌리면 돌아간다고 해서 턴키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치킨, 치맥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칫 무분별하게 이런 유행만 따르다 보면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창업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으나 치킨 가맹점주들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간장치킨도 있었고요. 파가 올라간 치킨도 있었고요. 하루에 몇 마리만 튀긴다 이런 치킨도 있었고요. 이제는 마라 향이 오는 치킨도 있고 정말 많은 새로운 치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더 이상 치킨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치킨 가게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치킨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면 트렌드를 분석한 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구원자. 창업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쉽지 않습니다. 질이 좋으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좋은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비자의 불편을 창업자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은 점점 많은 기능을 추가하게 되고 점점 고급 부품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사기 힘든, 어찌 보면 살 수 없는 너무 비싼 가격을 시장에, 고객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준거 가격보다 비싼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창업 기업의 이름도, 창업가의 이름도, 우리의 제품의 이름도 생소한데 여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다는 소비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미싱 링크입니다.
무언가 끊어졌다는 거죠. 즉, 우리의 아이템과 소비자와의 적합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초콜릿 파이류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오래전 자료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서 서로 자기들은 구매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단이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어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기업의 잘못입니다. 전략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에게 우리의 아이템과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고객들에게 좋은 것인지,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왜 좋은 것인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 고객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적합한 이미지와 스토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30, 40대 주부들 또는 기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네이버를 많이 찾아봅니다. 20대들은 SNS 기반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검색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실버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튜브라고 시장에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고 매력적인 시장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이유는 창업 기업의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소비자 집단을 노리고 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설정해서 그들이 공감하고 심지어 나아가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모든 시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브랜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창업기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집단을 노려서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소비자들은 창업기업의 이야기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